오케이. 네, 반가워요, 다들. 이 아침부터, 아침은 아니지. 다들 이제 밥 먹고 왔으니까. 점심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는 자, 이제 기하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4명,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여기 혹시 돌풍 4명 빼고 지금 다니는 친구들 빼고 혹시 여기 우리 돌풍 다녀본 친구 있어요?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잠깐 오리엔테이션 조금 짧게 하고 오늘 할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기하 특강은 2-2 과정이랑 3-2 과정 중에서 기하만 따로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특강이고, 우리 친구들하고 대부분 이제 뭐 때문에 한다 생각하면 되냐면, 중학교 단원 자체에 대해서 좀 내가 약해요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보다는 아마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한 번은 해봤는데 이제 얘가 고등과정 가기 전에 어디까지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과정을 이제 가기 전 단계에 해야 되는 기하 수준으로 해야 돼서 약간은 심화 특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화 특강이라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 네, 왜냐? 그래봤자 중학교 단원이야. 네, 중학교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까지 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은 이제 끝날 거고요. 자, 수업을 할 때는 총 12문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12문항이 총 6개로 나눠져서 1교시, 2교시로 나눠질 거고요. 그럼 6문항인데 한 문항당 선생님하고 같이 보게 되는 거는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같이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필사를 같이 해주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같이 겪어볼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개 그러면은 두 타임하면 수업이 끝나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 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해보면 알 거니까. 자, 이제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테스트를 일단 선생님이 이따 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은아, 내 시험이 좀 어렵니? 내가 네. 주면? 네, 알았어요. 네. 그렇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항상. 저만 먹을 수도 있어. 아니야. 테스트 점수 보면 알잖아. 그런가 봐. 네, 좀 그런데 최대한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은 조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늘.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오늘 테스트는 진단고사입니다. 네, 오늘은 진단평가라서 이 진단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고 이거 두 개를 연결지어서 아마 다음 시험 레벨이 이제 정해질 거예요. 너무 어렵게 되는데 우리 친구 다 못 풀면은 또 그것도 의미 없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절을 할 겁니다. 네, 조절을 해줄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갖고 다음 시험 레벨이 결정이 되고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20문항이 10문항으로 나오게 될 거야. 오늘 건 아니에요. 오늘 거는 20문항이 그냥 쫙 펼쳐서 그냥 낸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10문항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하는 건데 여기가 복수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누적 테스트가 있어요. 자, 복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네, 원래 저번 시간에 배운 문제를 낼까 했는데 그거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숙제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네, 우리 친구들은 복수 테스트에서는 조금 더 그냥 그 단원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누적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적 테스트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계속 꾸준히 쌓여가겠다, 그죠?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복수 테스트가 그래도 좀 할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원래는 11점을 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재시험을 봐야 돼요. 자, 오늘은 재시험이 없어요. 일단 네, 없고 재시험에 대해서 원래 특강에서는 면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건 좀 상황을 볼 거예요. 네, 상황을 봐서 이거는 그래도 한 번 더 쳐야 된다 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재시험을 볼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공부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계속 볼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 평가를 한번 총괄 평가를 보면서 끝나게 될 거야. 총 13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숙제. 자, 숙제를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책을 다 받았으니까 오늘 아마 18문제를 풀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라고 해서 12문제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습 문제라 해서, 예습 노트라 해서 18문제가 붙어 있을 건데, 우리 친구들 숙제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12문제는 뭐냐? 오늘 배운 거 그대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한 번 더 풀어보는 겁니다. 네, 풀어보고 그럼 12문제는 그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고 18문제는 우리 친구들 방금 풀어본 거의 난이도 정도? 그 정도 해서 그냥 내서 올 거다 라고 보시면 돼서 늘 올 때마다 30문제가 풀려서 오면 되는 거고 그 30문제를 푼 거는 선생님한테 이따가 본 수업이 끝나고 진단고사 테스트, 이제 이번 테스트 있을 때 그때 다 냅니다.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근데 안 돼 있다, 불상사가 생긴 거지? 그러면 남아서 하고 갈 거야. 남지 마. 나 밥 먹으러 가고 싶어. 그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10시 오거든? 16시까지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하고 선생님 17시부터 다시 수업이거든? 나 저녁 먹고 싶어요. 알겠지? 숙제 잘해봅시다. 하나 할 수 있지? 논. 자,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같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면서 우리 기업 특강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잘 해보자. 자, 이제 우리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개념적인 부분을 막 깊게 막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다뤄야 되고 이거는 고등과정 갈 때 꼭 필요해하는 포인트들은 자꾸 잡아가면서 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개념 노트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게 지금 삼각형 배울 건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을 모르는 학생이 없어 사실, 그지? 중학교 과정에서 아니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다 배우지 않았나? 우리 지금 이등변 삼각형 뭐야? 이등변 삼각형. 그거잖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배울까거든? 중학교 때 와서 또 왜 배울까인데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은요 사실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중학교 과정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내공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삼각형이라고 하는 툴 하나를 주고요. 이 툴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정의랑 정리랑 증명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차이를 알고 갔으면 한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용어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가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한 문장이에요. 문장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아까 우리 친구가 친구 이름 뭐지? 은혁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외워볼게. 이름 외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 자, 우리 은혁이가 말한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거는 정의가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명확하죠. 딱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그려지잖아. 그럼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는 뭘까? 아니다, 정리하기 전에 증명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증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요, 방금 전처럼 이미 알려진 사실, 그리고 성질,
이라는 녀석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행위 또는 밝히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럼 밝혀야 되는 건 뭘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던가 선분을 떨어뜨렸더니만 얘가 수직 이등분한다거나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을 배웠어. 이등변 삼각형이 뭐지? 라고 했는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반을 통해서 나온 성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성질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증명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지라고 할 거거든요. 자,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거. 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일반적으로 정리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그런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 결국 정의가 있고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증명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과정의 흐름 자체를 이렇게 수학에서는 특히 기하에서는 요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었죠. 설마 혹시 연필이 없어? 말을 했어야지.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챘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그럼 이제 은혁이 이름은 이렇게 완벽히 외우게 된 것 같아. 은혁아, 지우개도 없겠네? 네. 자, 받을 수 있겠어? 네. 간다. 자. 선생님도 늘 첫 수업할 때는 긴장이 좀 되거든? 근데 이런 은혁이 같은 친구 때문에 긴장이 풀려. 엄청 곤란한 표정으로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하하 어떡하지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만 연필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 은혁이한테 쓸 시간도 잠깐 줄게요. 우리가 배울 건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은혁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쓰면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인데 이게 우리가 그럼 이런 정의와 정리, 증명, 성질 이런 말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영어로 다 정리해놓고 나면은 그렇구나.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하고 정리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걸 써주는 이유는 사고의 흐름 자체에 대해 가지고 감을 잡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를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뭐 원과 직선 가가지고 삼각비 쪽 가면은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왜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그냥 3-1로 이제 고등과정 넘어간 친구들이 대충 스킵 드르륵 하고 휙 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 좀 얘기할 거고, 뒤에 가면 아마 이런 개념 노트가 그렇게 막 많이 차진 않을 거예요. 차여주진 않을 거고,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요런 사고 흐름 자체를 너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정의부터 해볼게요. 은혁이가 해버려가지고 아까 그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의 성질. 이 성질이라는 친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거는 총 3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렇지. 요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선이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지각을 이의 중선이 이등분하죠. 자, 우리 친구들하고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아는 상태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왜 같아지는지를 우선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볼까? 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나는 얘가 왜 수직 이등분 하는지를 좀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네, 이 사고 흐름 자체를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저기서 말하던 증명이라는 친구를 한번 해보자고. 삼각형 하나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스럽죠? 아닌가 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출발은 뭐가 되냐면요, 내가 BC의 길이를 잘 잰 다음에 여기 중간에 중점 하나를 딱 찍을게요. 중점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작을 해보자. 점 A에서 선분 BC의 중점 M을 잇는다, 이어보자 에서 출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지게 됐을 때 이 둘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또 가져갈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분 AM은 선분 BC의 중선이다 해서 또 하나의 이름이 밝혀지죠. 이거는 중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증명을 시작해 볼 거예요.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선분 BM하고 선분 MC의 길이가 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분 AM은 공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가져올라는 툴이 뭔지를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미 알아버렸을 거야. 삼각형 ABM하고 삼각형 ACM이 뭐합니까? 옳지. 그래서 이게 SSS 합동입니다 라고 하는 합동의 정의를 가져온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합동의 정의예요. 요거 두 개 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여기서 중간에 경시수학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돼요, 항상. 자, 내가 여기서 가져온 거는 합동의 정의라고 하는 툴을 가져온 겁니다. 그 툴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밝히고 싶은 성질을 하나 밝히게 되는 거예요. 대형각이 우리는 같다, 따라서라는 게 드디어 붙고요. 각 B하고 각 C의 크기가 같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선생님 써놓은 게 다 뭡니까? 정의죠.
여기서는 이것도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기반으로 성질을 뿜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겠다. 그죠? 각 A, M, B하고 각 A, M, C가 같은데 따라서 이게 90도가 됩니다 라고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는 뭡니까? 평각의 크기가 180도이다 라는 정의죠. 이거 역시 모든 게 정의 기반으로 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대변 삼각형에서 정의를 이용하고 딴 데서 외부 정의 두 개 가져왔죠. 합동의 정의하고 AM 중선의 정의 두 가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섞어가지고 밑각의 크기에 대한 성질을 밝혀낸 겁니다. 성질 하나 밝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한다를 바로 밝혀버렸죠. 하나 더 밝혀졌죠. 아이고 이걸 안 썼네. BAM 아이고 하고 CAM이 같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합동까지 밝히고 나니까 얘도 밝혀졌고 얘도 밝혀지는구나 까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의 기하를 근데 기하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는 뭐 중등 기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기하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러면 좋겠다. 특히 뒤에 가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 가르칠 때 보면은 삼각함수에서 호도법 배우다가 엄청 힘들어하거든. 놀라운 사실을 이제 막 목격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정의를 하나 배우고 그 정의에서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배울 때 정의를 배워놓고 너무 성질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 애들이. 그래서 답은 뭔데요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 다음 나오잖아. 뭐 배운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만 얘기해줄게. 요거 안 적어도 돼. 고등학교 가면 있잖아.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180도야. 이걸 배우거든요. 이걸 막 증명을 해서 배워요. 이제 유도도 해주고 배지 다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의가 되거든. 정의가 되고 그 다음 날 써. 자, 파이가 90도래요. 한 명은 360도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산으로 갔죠. 네, 그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우리가 정의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의 정의의 기반은 사실은 딱 돼 있습니다. 어떤 그냥 이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반지름 R자리인데 여기에서 이 호의 길이도 R자리일 때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 부를 거라는 정의가 있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뿜어 나온 거예요. 뿜어 나온 건데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뿜어가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쭉 적어봤는데 기다릴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러가면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꼭 샤프가 없을 때 선생님이 샤프가 없습니다 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걸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문제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야 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를 보여준 거예요, 이건. 자, 그럼 갑자기 문제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선생님의 고행 시간이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도형을 다 그냥 넣어놨단다. 나는 그려야 돼. 근데 근데 그릴 때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이 교재를 만들다가 친구들한테 이거 다 그리라고 해볼까 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아 오늘도 망한 것 같아. 이거 뒤에 합동 맞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냥 나는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 그래서 일부러 책에다가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미 다 작도를 한 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선생님은 열심히 그릴 건데, 자, 대신에 선생님의 그림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은 센티미터 단위는 좀 생략을 할 겁니다. 자, 중등 과정에서 원래는 센티미터를 안 쓰면 오답 과정, 오답으로 처리가 돼요. 네, 보통 이제 단위를 무조건 맞춰 써야 된다가 중등 교과에는 써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등 교과에는 안 써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 가면은 또 굳이 또 그리고 모든 고등 과정에서 길이는 센티미터가 잘 안 붙습니다. 좀 이제 컸다고 이제 까오를 좀 이제 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길이는 안 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여기서 삼각형 ABC하고 ADE하고 이 둘은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평행이 될 때까지 회전할 때. 그러면 얘가 얘랑 대응이고 얘가 얘랑 대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 대해 가지고 그때의 교점들을 각각 F와 C라고 한다. F하고 C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CG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푸시면 되겠지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항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갈 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풀 솔루션의 툴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서칭, 찾기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특히 저렇게 우리한테 흔히 말하는 조각에 대한 각도를 조각에 대한 크기를 물어볼 때는요, 대부분 이등변 삼각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툴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 푸는 하나의 논리적 기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뭘까? 일단 알아야 되는 각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각 ABC 하고 각 AD 하고 이 둘이 같죠? 이 둘이 같다고 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표기를 다 합니다. 딱 표기를 하면은 그때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지. 뭐냐면은 얘를 표기하다가 보니까 잠깐만 평행선이었잖아. 평행선이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쪽을 당길 수밖에 없는, 나는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억각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억각이 맞죠? 근데 제가 억각이면은 얼씨구 얘도 억각이네? 그럼 다 같이 땡글뱅이로 바뀌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BAF하고 FDG 이렇게 두 개가 같은데, 자, AB 그리고 각 ABF하고 각 FGD. 그래서 이 둘은 억각이구나. 논리적 근거는 억각이죠. 네, 억각이구나.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잡아버렸네. 자, 길이는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뭔지가 중요하죠. 삼각형 ABF하고 삼각형 FDG, GDF랄까?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아버렸어. 우리한테 문항에서는 CG의 길이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이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버렸죠. 논리적 기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등변 삼각형이네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를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학생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래갖고 이러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뽕 하고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도대체 왜 이거를 밝히려고 했을까가 읽는 거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조각에 대한 길이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이 포인트의 근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푼다. 너희들이 우리 친구들이 막 뭐 해설지를 본다거나 뭐 다른 데서 뭐 수업을 들었다거나 뭐가 됐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볼 때 거기에는 이 말이 안 써 있을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안 써놓더라고.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답안지에는 안 써 있어. 희한하게. 뭐냐면요, 이등변 삼각형 왜 밝히고 싶었냐면은 내가 선분 BC의 길이가 알기 위해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 수준에서밖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야서,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밝기로 막 떠나보자 이렇게 된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게 선분 궁극적인 건 이거죠. 선분 BG하고 선분 AD의 길이가 같아 버렸네. 걔가 하필이면 8이네. 잘못 썼지? FAD 맞죠? AD 잠깐만. 나 잘 썼는데. 한 번씩 선생님이 잠깐만 선생님 길이를 잘못 썼다. 길이를 이걸 바로 가면 안 되죠? 너무 혼자 신났어요. 다시 갈게요. 네, 저거 두 개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야 되는 게 선분 VF하고 선분 FG의 합이 이걸 아주 그냥 갔어. 자, FG의 합인데 살짝 선생님 이럴 때 좀 당황합니다. 선생님도 선분 AF하고 그리고 선분 FD의 길이가 같죠. 그게 8이라서 따라서 우리의 길이가, 우리가 찾고 있는 선분 CG의 길이가 2라는 걸 찾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네. 말하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중간에 비약을 하고 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를 풀고 나서 친구들은 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T입니다. 첫 번째가요, 회전은 각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가 평행선은 억각을 발생시킨다. 이거든. 자, 이거는 여학생들 버전. 자, 남학생들 버전. 네, 남학생들 보통 이렇게 쓰죠? 나네? 이렇게 쓰다가. 자, 둘 다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는 선생님 그것까지 뭐 이렇게 써라, 무조건 이렇게 써,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남은 거, 각의 크기가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정한 각 하나하고 억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둘의 결론이 두 각이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저 평행선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 억각 쓰겠네. 첫 번째가. 그러고 회전을 하네. 각도 하나 같네. 그럼 각 하나가 같은데 억각이 또 있어? 각이 있고 억각이 있어. 두 개니까 오케이, 좋았어. 얘는 이등변 삼각형 각으로, 이등변 삼각형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끝내봤어요. 두 번째 문제는 쉬어가는 문제. 모든 문제 다 어렵게 다 넣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 3시간, 4시간 수업해야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우리 친구들 또 머리도 좀 식혀줄 만한 문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네, 기다려볼게요. 자, 필기하는데 그 공간은 괜찮지? 그 정도면? 이제 지워도 됩니까? 몇 번에 원래 수업이 없었는데 생겨가지고 가끔 저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좀 쉬어가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AB하고 AC의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CA의 연장선 위에다가 길을 퍽 찍은 다음에 갑자기 수선의 발을 뿅 내렸대. 이거 두 개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쭉 기었대. 그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수선의 발도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에 만들어진 점을 각각 P와 E라고 하자. 왜 P일까? 그러면?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친구의 길이를 4라고 잡았고요. 이 친구의 길이를 10이라고 잡아놓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성분 AD의 길이를 좀 구해주세요. 길을 하기 전에 D라고 잡았고 AD의 길이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문항이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쉬어가는 문제라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풀어보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볼 때도 똑같은 생각, 아까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가져가 볼게요. 선생님은 항상 볼 때 이게 어떤 걸 사용하라고 줬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 툴이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저기 P가 P에서의 막곡지각, 세 번째로는 직각이 보이네. 이거는 못 참죠. 네, 이거는 그냥 쓴 거예요. 네, 그냥 직각까지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처음 못 참지. 직각은 못 참지. 선생님한테는 좀 그런 게 있거든. 저거 왜 못 참을까? 자, 오늘 꼭 요거를 숙지를 해두십시다. 어차피 오늘 할 얘기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선생님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이제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은 90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각도들이 찾아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도 아까 두미각도 생각해야 돼 라고 했으니 얘가 동그라미면 얘가 동그라미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뭐 어디서부터 찾아갈지는 우리 친구들의 뭐 자유지만, 여기는 직각이니까 X네.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막곱지각이 있었는데 여기도 X네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녀보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더하기 x에서 온 각 표기에 의해서 삼각형 ABP가 이등변 삼각형인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까 비슷하죠. 자, 내가 툴을 뭘 쓸 거다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표기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건데, 하필이면 여기는 다 각도였죠. 그러면 이거 결국은 여기서 찾으라는 근거들은 대부분 각도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했던 저 친구 AD의 길이, AD가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결국 AP하고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내가 밑에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따라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 나는 X 더하기 4라는 길이랑 12 빼기 X라는 길이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네. 그로 인해서 EX가 8이니까 X라는 저 길이가 4다,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문항이 되겠죠.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저기가 중선이었네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항이 좀 어렵게 간다고 하면요, 이게 지금 사실 4라고 하는 걸로 중선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짓게 될 거고요. 연결이 지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이 길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그거는 뒤에 가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잠깐 본 거고요. 우리 문항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른 조건 좀 필요하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거 좀 쉬어가는 문제로 하나 정도 정리해봤고요. 드디어 넘기면 좀 당황스러울 거야. 없지?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우리 친구들 그림 그려보는 거 시켜보려고 하나는 뺐어, 그림을. 자, 요 문을 왜 그려보자고 얘기하자면요, 선생님 여기에도 써놨거든. 이거는 학생들한테 그려보라고 시키기라고. 자,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보는 이 친구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다 폈으면 천천히 읽어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에 이루 이등분선이 편 BC에 만나는 점 D라고 하자. 근데 BC에서의 뭐 중점 M에서 AD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AB와 만나는 점은 E라고 하고, AC의 연장선과 만나는 선을 F라고 한다. 그런 다음 AB가 8cm고 AC가 4cm일 때 BE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 문항은 사실 처음부터 그림이 없었던 문항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려볼 건데, 그릴 때 무조건 저기에 있는 말 있죠, 문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5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잠깐만, 자는 없는데. 선생님이 피 같은 카드를 빌려줄게. 이거 대고 그려봐. 필통을 아예 안 가져온 거지? 네. 다음 시간에 가져올 거지? 네. 그래. 네.
초등학생으로 보이셨네요. 네. 선생님 이거를 왜 그려보라고 했냐면 아마 중간에 한번 그리다가 수정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니까 그림 자체를 그리는 게 좀 너무 힘들게 그려졌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요. 제가 한번 그려보면서 약간 설계가 서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자, 이거를 지금 이 문제에서 하는 얘기에서 이거 있죠. 이제 아직 선생님 그림을 그려야 돼서 그림 그리기 위한 설계 작업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각 A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에서 각 A는 약간 둔각스럽게 그리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거를 예각으로 그렸을 때는요 굉장히 그림이 뾰족해지거든. 근데 그러면은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져. 물론 가능해요. 뾰족하게 그려도 가능은 한데 왜냐면 논리의 변화는 없을 거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요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나 먼저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 선생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라고 하고요. 각 A가 가지는 이등분선을 한 요 정도 끄면 되겠다. 그죠? 이등분선이 떨어져 가지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게요 라고 얘기했네. 자, 그 다음에 변 BC의 중점인 M이 여기에 존재하는데 M을 한 이쯤에 그릴까? M이 존재하는데 이 M이 AD하고 평행하게 쭉 그어가지고 선분 AB하고 만나는 점이 E라고 합니다. 그러면 쭉 그어가지고 평행하게 그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요점이 E야. 요 말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AC하고의 연장선을 A를 여기다 쓰면 안 됐네. 여기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F야. 이제 쓱쓱쓱 좀 지워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또 무언가를 보고 왔어요. 뭘 봤냐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봤고요. 두 번째가 평행선을 또 봤단 말이에요. 대충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지는 알 것 같아 이제, 그지? 평행선을 봤으니까 또 어디로 오는가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이 이번에는 동의각도 만듭니다. 동의각을 하나 만들어 버렸고요. 여기에도 각도가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다발적으로 발표된다, 분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자고. 여기에서 얘들도 동의각이니까 얘도 각도가 같겠네. 쟤도 좀 써먹지 않을까 정도까지 가봅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은 저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우선은 결론이 날 거예요. 자, 난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AB의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네, 요게 8이고 얘가 4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길이는 B에서 E까지의 길이를 물어봤다. 또 이번에도 역시 조각을 물어봤죠. 자, 저 조각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각이 얘란 말이에요. 자, 이 조각을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문항은 생각보다 꽤 많이 어려울 거예요. 문제 자체가. 왜냐면은 다른 걸 가져와야 돼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충 다 나온 것 같아. 저 B의 길이를 어떻게 하지? 하려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A2의 길이를 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까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툴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푸는 게 중상 난이도까지는 그냥 풀려요. 툴만 가지고 써놓으면 이거네, 답은 얘겠네 하고 연결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서 연결이 좀 안 되게 내놨어요. 특히 뭘 안 사용했죠 지금? 우리가 사용 안 한 게 하나 있어. 8대4도 있는데 중선 사용을 안 했죠. 자, 중점. 중선을 배웠다. 중점.
중점 M을 줬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제 갖고는. 그지? 자, 중점 가지고 아무 짓도 안 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여기에서 뭔가 적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자, 중점 M이 있다는 거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잖아. 그 얘를 써먹으란 얘기거든요. 얘를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는 방식이 좀 없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연장선. 그때 가서 우리가 연장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자,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어디 보자. A, B하고 평행한 선분을 C에서부터 만들어서 그려볼 겁니다. 오, 휘다. 요 정도까지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할 일이 생기죠. 여기를 G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되니까 또 평행선. 또 평행선이네. 그러면 얘가 억각으로 갔겠구나.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이제 그러면? 자, 누구랑 누가? 아이고, 4가 아닙니다. 삼각형인데 MB랑 보자. MCG랑 합동이죠. 이거를 한번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보입니까? 자, 이러고 나서 조금 멀리서 보면요, 무슨 합동이죠 일단? 자, 그 맞다. 요거부터. 나는 지금 빨리 답을 내고 싶은 LE ASA 합동이죠. 자, 이 합동의 근거의 출발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중점M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에서 출발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해놓고 나서 좀 멀리서 쳐다보면요, 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저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문항이라서 일단은 저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너무 그림에다가 다 표시했죠. 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그 다음 뭐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그 것들이 좀 보일 거니까, 얘가 이제 얼마구나가 막 튀어나오고 그냥 끝나겠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거기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출발한 논리가 BM하고 MC의 길이가 같아. BM하고 MC의 길이가 같은데 하필이면 또 저기에서 저 삼각형 만들다 보니까 EMB하고 그리고 EMB니까 GMC가 또 막국지각으로 갔죠. 이게 같다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 BM하고 아이고 왜 이럴까? CGM으로 햄이 억각으로 같다라는 게 나와버리면서 우리가 여기 합동인 거를 밝히고 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따라서 내가 궁금한 건 사실 B의 길인데 이 B의 길이라는 게 CG의 길이하고 같다라는 거를 밝히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CG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은 쉬운 문제인데 얘가 연산이 좀 복잡하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각 CGM하고 각 CFM이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봐버리는 바람에, 그죠? 따라서 선분 CG의 길이가 결국 선분 CF의 길이로 연결이 된다 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모든 게 해석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자, 해석은 다 했어.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자.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선분 AB가 선분 B하고 선분 A의 합이죠. 자, 지금 우리는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좀 이용해 보기 위한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렇게 둘이가 같다라고 놔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 AC의 길이가 뭐라고 바뀌면 좋을까? 선분 CF에서 선분 AF를 뺀 걸로 좀 바꿔볼까요? 자, 이러고 나니까 뭐라 알아? A2하고 AC가 같죠? A2하고 AF가 같죠? 따라서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가 요거 내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B 더하기 선분 CF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B하고 같았으니까 이 B가 되겠구나. 요렇게 가게 되죠. 자, 이제 답을 낼 수 있겠죠? 지금 열심히 썼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마지막에는 B의 길이에 대해서 AB 더하기 AC가 얼마입니까 지금? 쓰다 보면은 이게 마치, 자, 여기 선생님이 왜 한번 살짝 물어봤냐? 혹시라도 16이라고 할까봐? 왜냐? 이게 쭉 오다 보면 이등변 삼각형 하다가 이거 두 개 길이 같은 줄 혹시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게 다 경험적 사실에서 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10이라고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바로 끝내면 되겠죠. B가 6이네 이러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항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난이도가 점핑업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마 오늘 이제 이번부터 이런 문제들이 좀 보겠구나 싶죠? 느낌이 뭐죠? 쎄하다 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맨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림에다가 많이 표기를 먼저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문장으로 쭉 풀었을 겁니다. 문장으로 쭉 풀었으니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써보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저걸 놓쳤네, 저거는 내가 생각 못했네가 잡혀요. 자, 공부할 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연결을 지어가면서 마무리 해보고 나면 이 문제를 풀 때 후기가 좀 있을 것 같지? 자, 아까는 우리가 좀 쉬웠어. 사실 앞에 있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요 문항은 어렵단 말이야. 어려울 때는 내가 원래 쉬운 문제들은 여기 툴만 가지고 충분히 풀려. 근거만 있으면 다 풀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늘 후기를 남기거든요. 선생님은. 자, 공부할 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자, 후기는 뭐냐면요, 이 문항에서는 결론적으로 중점 그리고 이등분선 그리고 평행선 혼합형 문항인데, 문항에서는 결국은 연장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거든. 연장선을 우리가 사실 여기가 보일 수도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연장선을 그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어도 여기에 각이 같아지기 때문에요. 요거 길이 산 거 잡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답이랑 연결이 안 될 뿐이야. 슬프게도. 자, 그거는 뭐 이제 안타깝게도 그럴 뿐입니다. 연장선을 어디서 그어야 하는가?
가에 대해서는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합동이 우선합니다. 합동 그 다음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이쪽으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긴 하는데 걔가 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합동이 생기고 이등변 삼각형도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1타 2피죠. 그러면 내가 합동 조건과 이등변 삼각형 조건이 같이 튀어나온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나면 꼭 이런 거를 해보면서 연장선을 내가 왜 중선에서 그어야 됐을까? 중점에서 그어야 됐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세상에 한 시간 동안 원래 6문제 풀 줄 알았는데 역시 나의 계획은 생각보다 뭐 생각만큼 되는 경우가 없어. 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네. 어떻게 해도 되겠지.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네, 4번 한번 보죠. 보통 쉬는 시간은요, 1시 반에 한번 가질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끝나는 거는 2시 한 40분 정도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앞에 1시간 20분, 뒤에 1시간. 네, 왜냐면 오늘은 아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거기서 잡아먹힌 시간이 있어서 그럴 거야. 아 맞다, 이거 지워도 되는 거 맞죠? 네. 이제 우리 4번 가봅시다. 이거 내가 4번을 문제를 잘못 넣었어요. 이거 직각삼각형이 다음 시간 건데. 근데 뭐 애들이 뭐 혹시 RHS와 RHA를 모르는 친구 있니? 그렇지. 선생님이 너희 이거 좀 무시하시네. 막 이러면 안 돼요. 미안해. 알 거기 때문에요.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보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3번에서 선생님이 이거 그려보자 한 이유가 우리 친구들 문제 풀 때 이거 조건이 안 보일 때 있죠, 한 번씩. 그때는요, 위에 있는 문장을 보고 도형이 나와 있더라도 도형을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거기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겠구나가 좀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선생님은 이제 다 그려야 되니까.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번에도 아까 문제랑 조금 약간 비슷하니까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겠다, 그지? 근데 별로 쉬는 것 같진 않을 거. 자, 가게 이등분선을 쓱 그었대. 그어가지고 이등분선과 가니까 쭉 내려갔나봐. 그걸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으라차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D고 여기가 수직이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 합동 가지고 뭐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점 D고 점 D에서 AB하고 AC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요. 여기에서 또 수선의 발이 직각 그냥 아주 그냥 신나 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여기에다가 또 내릴게. 조금 더 올라가야 수직인 것 같은데. 네, 요런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라고 지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아까 D였고 여기는 M이겠지. 그리고 그죠, 얘가 P고 얘가 Q구나. 그럼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린 상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AB의 길이가 5야. 그리고 DP의 길이, DP 어디 있니? 문제 다 써있는데, 그지? 여기 없는 것처럼 풀고 있어요. 자, 그리고 AQ의 길이가 4일 때 나한테 CDQ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해야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항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역시 툴이 필요합니다. 일단 논리적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첫 번째는 이거 직각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로 끝나. 이 직각이 너무 많아서 끝나. 직각으로 풀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넓이 구하라 했는데 직각 삼각형이죠? 넓이 구하래요.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근거들은 DQ랑 CQ 길이를 구하라고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자, DQ하고 CQ들 길이가 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결국 RHA랑 RHS로 그냥 연결짓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계이등분선에 대한 수선의 발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합동 안 밝히고는 절대 못 풀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눈에 바로 보이는 삼각형이 있어요. ADP하고 맞아요. ADP. 이 두 친구가 무조건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방법 필요도 없어. RHA야 그냥 이렇게 바로 가도 됩니다. 네, 요거에 대한 건 뒤에 기념노트에 잠깐 쓸 거니까 네, 지금은 그냥 바로 가버리자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개꿀이 생겼네. 어머, 쉬어가는 문제가 맞구나. DQ가 2라고 뿅 나와버리죠. 세상에 이런 개꿀이. 이 정도면 굉장히 개꿀이죠. 네. 근데 그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분 AP가 4네. 따라서 성분 PB가 1이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다 진짜 개꿀 쓰고 싶지만 그럼 쓰면 안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가 1인 걸 알아버렸는데 여기가 직각인 걸 또 알고 있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이거 두 개 이어야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저기까지 오면은 삼각형 DBP하고 삼각형 DCQ에 대한 행복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면 나는 저기 L이니까 나는 2라 쓰고 집으로 가면 안 되지. 여기서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저거 두 개의 합동인 거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선분 DP하고 선분 DQ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야. 이미 밝혀놓은 사실이죠. 그리고 각 DP하고 각 CQD가 90도로 같은 것까지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밝히면 되거든요. BD랑 CD가 같다를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BD하고 CD가 같다. 자, 좀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BD하고 CD하고 길이가 같다. 근데 또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 맞아요. 이제 대충 스토리 라인이 잡히죠. 이제 얘가 근거들에 대해 가지고 다 써먹으라고 주는 거였고, 저것만 잡으면 게임 끝나네. 즉 내가 지금 이게 왜 바로 보이느냐, 목적성이 너무 다분했지 방금은 우리가. 이게 문제를 풀 때 요거만 같으면 얘는 이제 우리 행복회로 끝나. 이제 답 1이야 끝. 이게 있었잖아.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였어. 이거를 밝히기 전에 그러면 삼각형 DBM하고 삼각형 DBM 했으니까 DCM, 이거 두 개 같은 거 밝히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쓸 필요 없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죠. 이거 두 개 길이가 90도고 얘들이 수직인데 무슨 말 할 거 있어? 라가 되겠죠. RHS 합동입니다. 그냥 RHS 합동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선분 BD하고 선분 CD가 같구나. 따라서 선분 CQ가 1입이 밝혀지면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삼각형 넓이가 S는 1이다 이래가지고 끝낼게요. 자,
좀 쉬워받은 문제였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아마 이거를 그냥 책 받아가지고 궁금해서 본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문항은 다른 문제집 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 친구들은 아마 이거 풀 때 요 구간에서 선생님 저렇게 가는 게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꼭 그거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었냐면은 이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여기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 문제의 답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의한 도형 찾기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푸는 스킬을 보여주는 게 여기서 선생님이 스킬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아까 같이 지금 이 문제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직각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 RHS, RHA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잠깐만. 현경아 가야 돼. 아 맞다. 맞아. 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분만 이거 얘기할게 하고 바로 출발하자. 깜짝 놀라고 막 이러고 혼자 심취해서 가다가 훔치됐네. 자, 목적성에 의한 도형 찾기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기서 RHA하고 RHS 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게 넓이야. 넓이니까 이런 걸 이용했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갈 거야. 어차피 지금 현재 닮은비로 갈 만한 이야기는 아니야. 왜냐면 수선의 발이 내려갔을 때 저런 상태로 닮음 안 만들어지니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러면 내가 저걸 찾기 위해서 저 두 개의 길이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부터 써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보이는데 중간에 맨 마지막 여기죠. 느낌적으로 이거 두 개가 합동이라고 왔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그냥 답을 내고 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봤던 친구들 중에.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왜 같았는지를 마무리 짓는 과정을 한 번은 겪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냐면 이래야지 그 다음 스텝에 넘어가는 문제들이 넘어가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형경이 가지고. 네. 형경이는 뒤에 내용은 선생님이 영상 찍은 거 올려줄 거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미리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수업하다 까먹었어. 자, 한 문항만 딱 한 문항만 더 보면은 쉴 수 있어 얘들아. 힘들지? 첫날이라고 또 긴장되는 것도 좀 있을 거고. 고생했어요. 친구들 이번 방학에 학원 많이 들었어? 방학 시작해 추가적으로 학원 더 다니고 하는 거 많이 들었어? 어때? 그냥 그래? 전에 가르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학원이 4개가 늘었다길래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니? 이랬거든 내가. 되나? 그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저 이번이 없는데. 응? 잠깐만요. 한 명이 5번이 없어졌어. 뭐야? 이 페이지 어디 갔어? 없어요. 없는 사람들 손 들어볼까요? 있는데. 아니 이거를 한 방에 다 뽑았거든? 응? 근데 왜 없지? 지금 잠시만 손 이렇게 들어볼게. 내가 좀 세야 돼갖고 있는 사람 세는 게 더 빠르구나. 네, 그럼 10명이 없는 거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를 선생님 재빨리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가지고요 프린트하고 시작할게요. 응? 어디가 어때? 응? 이건가? 아이폰 쓸 줄 모르. 아이폰 일시정지 어떻게 해? 아이폰 일시정지 어떻게 해? 그냥 꺼야 돼요. 그냥 꺼야 돼?